2019 고세고 기말고사 풀이 해볼게요. 1번 F3은 어디로 가냐? 쉽죠 이건. F3은 어디로 갑니까? 2로 가죠. 2. F 인버스 4를 거꾸로 대입하면 되죠. 1.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F6의 값을 대입하세요. 이렇게 루트 4니까 2가 되겠죠. 2번 했고요. 3번 5P3은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요. 그죠? 4, 20, 60 더하기 6C3은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3, 2, 1로 나눠주면 되죠. 약분해서 20까지 8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7명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 자격이 다 다르죠. 그래서 3명을 뽑는 거는 7명 중에서 3명,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7B3이 되죠. 7 곱하기 6 곱하기 5 30에다가 7 곱해서 210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간단하게 1, 2, 3, 4번은 쉽게 나온 것 같아요. 5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자, 고됐고 쉽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데 나온 눈의 수의 합이 6이 되는 경우. 자, 6이 되는 경우 볼게요. 자, 6이 되는 경우는 1로 5 되죠. 자, 그래서 이건 쭉 하다 보면 2, 4 되고 3, 3 되고 4, 2 되고 5, 1 되죠. 5가지가 나오죠. 5가지. 보통 요거 센스 있는 학생들은 1, 5를 보는 순간 1, 5를 보는 순간 얘가 5로 바뀔 때까지 1에서 이제는 2로 5잖아요. 그럼 얘가 5가 나올 때까지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5가지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맞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합이 11이 되는 경우도, 그러면 합이 11이 되면 주사위를 던져서 11이 되면 5하고 6이죠. 그럼 얘는 뭐 6, 5 요거죠.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가지 또 눈으로 연결하는 거니까 얘랑 더하면 되죠. 7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G F 인버스 1. 자, 이거부터 계산할게요. F 인버스 1은 자, 여기서 계산해야죠. Y에 1을 대입했을 때 X 값이죠. X는 뭐가 됩니까? 4죠, 4. 그럼 G4를 계산하면 되겠죠? G4는 4를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가 3, 4, 12. 여기다가 1 더해서 13.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7번 볼게요. 자, 7번은 이게 얘랑 같을 리는 없을 텐데, 자, 이게 어떻게 되면 되죠? 두 개를 더했을 때 10이 돼야 되겠죠. 그쵸?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10C는 18이랑 같은 거잖아요. 얘랑 더하면 1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더하면 2R-2는 10. 2R은 12. 자, 결국 R은 6이 되겠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2에서 3 사이 제한된 범위에서 유리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이거 빨리 대입해서 구하면 됩니다. 이게 여기랑 미지수도 없기 때문에 2를 대입해보면 2 대입해보세요. 2 대입하면 3이 되고요. 2 대입하면 3 나오죠. 2,3 나오고요. 3 대입해볼게요. 3 대입하면은 2분의 5 나오나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자, 큰 게 최대값이고요. 작은 게 최소값이 되겠죠. 이렇게. 시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A 더하기 B에서 2분의 11 이렇게. 우리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정근선의 방정식이 1,2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2에서 3이니까 2에서 3. 2일 때 최대값, 3일 때 최소값.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8번 했습니다. 자, 이제 9번 보겠습니다. 9번. 자, 유리함수가 이제는 있는데요. 자, 이 점 3,C의 대칭이랍니다. 그럼 얘가 바로 정근선과 관련된 있거든요. 정근선. 자, 정근선이 마이너스 3,C라는 걸 통해서 얘가 이렇게 돼야지 되겠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과 이 모습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A값 알 수 있고요. 일단 A값이 3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C값이 자, 2라는 거 알 수 있죠. 얘가 2가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C값이 2. 자, A값, C값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B값을 알아내 볼게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B. 그래야지 정근선이 마이너스 3,2가 되고요. 얘가 5,2를 대입하면 되죠. 5,2. 그럼 2는 5 대입하면 8분의 10 플러스 B가 되고요. 그럼 B는 16이 돼야 되잖아요. 윗분자가. 그럼 6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B는 6이에요. 요거 싹 더하면 되죠. 더하면 11이 나옵니다. 정답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젠 조금씩 어려워지나요? 10번 보겠습니다.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무리함수 그릴 때 그려보고, 자, 얘는 자, 뭘 대입해 지정이죠?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3,1을 꼭지점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꼭지점이에요. 그리고 우상향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그래프인데요. 자, y는 x 플러스 k 그래프는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당연히 여기를 지날 때, 그럼 이 밑으로 가면 한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죠. 여기 마이너스 3,1 밑으로 가면 한 점에서 만나고요. 그다음 접할 때 있죠. 접할 때. 정확하게 접할 때도 한 점에서 만납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 되는 점이 어디예요? 항상 접할 때랑 꼭지점이죠. 자, 이거를 이제 해서 K값을 구하면 됩니다. 먼저 y는 이 그래프 이름이 y는 x 플러스 k잖아요. 자, 마이너스 3,1을 대입하면 되겠죠. 이쪽 점의 좌표, 꼭점의 좌표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x에 마이너스 3, y에 1을 대입하면 k값이 나오죠. 자, k값은 4가 나옵니다. 그럼 k가 4일 때 두 점에서 만나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이 밑으로 가면 된다. k가 4보다 작다면 얘가 한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죠. 이쪽으로 되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서 지금 얘는 두 점이에요. 이 밑으로 가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접할 때 찾으면 되겠네요. 자, 접할 때는 어떻게 하죠? 판별식 써야죠. 판별식. 자, 판별식 이때 써볼게요. 자, 누구랑 같다? K랑 같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루트 제외한 거는 넘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넘겨주시고요. 양변을 제곱해서 전개하면 돼요. 양변 제곱하면, 자, 이쪽 제곱하면요. 자, 제곱할 거예요. 이렇게 제곱할 겁니다. 자, 그러면 x제곱 요거 하나양 요거 통째로 하나로 해볼게요. 2 k-1 x 플러스 k-1의 제곱을 할게요. 그리고 넘겨줘서 x제곱 플러스 얘를 4를 1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4가 되게끔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2k-3x가 돼요. 왜냐면 기존에 마이너스 2x가 여기 있던 거잖아요. 2k-2x 있었던 건데 마이너스 4가 빠지니까 1로 가면은 마이너스 6x가 돼야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4x가 되면 마이너스 6x가 되려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 전개했을 때 요겁니다. 자, 그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뒤쪽은 우리가 이제 k-1의 제곱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판별식이 좀 복잡하지만 우리는 또 이거 계산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판별식을 쓰면 b-제곱 즉 k-3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쪽을 빼버리면 되죠. ac 이렇게 한 게 0이다. 그때 그 k값을 구하라. 자, 이거 전개해서 빼도 되고 합차공식 이용해서 해도 될 거예요. 합차공식 이용하면 두 개를 이제 더하면 2k-4가 되고요. 두 개를 빼면은 이제는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고요. 자, 이쪽이 이렇게 되죠. 넘겨주고 나눠주면 2k-4는 12가 되고요. 그럼 이쪽이 6이 되면 되니까 2k-4가 6이다. 그럼 k값이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k가 5에서 접하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자, 접하는 것까지. 자, 그럼 모든 자연수를 찾아 봅시다. 그럼 k는 1, 2, 3과 5가 되겠죠. 4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물어본 게 뭡니까? 모든 자연수의 합을 물어봤죠. 1, 2, 3, 5를 더해서 11이 나옵니다. 됐죠? 자, 11번을 보겠습니다. 11번. 무리함수에 대해서 옳은 건를 찾아보세요. 요 문제죠. 요 문제. 자, 그럼 이 무리함수 꼭지점의 좌표가 중요하니까 꼭지점을 좀 묶으면서 해볼게요. 자, 꼭지점의 좌표는 이렇게 3으로 묶어놓고요. 플러스로 봐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1,4가 꼭지점 좌표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4가 꼭지점 좌표예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음수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그 음수 붙어 있는 모습 보면 얘가 이제는 감소하는 그래프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0 대입해 보면 양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긴 양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옳은 거. 자, 그러면 x가 정의역은 x는 마이너스 1 이상, 치역은 y는 4보다 작다죠. 작거나 같다. 아, 요게 틀렸네요. 얘를 요렇게 바꿔줬어야지. 자,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3, 4분면을 지나지 않죠. 이쪽은 안 지납니다. 뭐 맞네. 니은 맞고요. 자, 2에서 3 사이의 최대값은 1이다. 그럼 2하고 3이면 2에서 3이면 이쪽과 관련된 건데 이쪽과 관련된 거잖아요. 다음 감소함수니까 아무래도 2일 때 최대값이 되겠죠. 자, F2를 넣었을 때 1이 나오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대입해봐요. 여기다 1을 대입해봐요. 그럼 마이너스 9 플러스 4가 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오, 1 됩니다. 얘는 되네요.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지금 2차 함수가 나와 있고요. x에서 x로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정의역이 x는 2보다 크다. 자, 그러면 역함수하고 만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근의 합을 구할 땐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찾지 말고 역함수를 하면 힘드니까 fx랑 x와의 교점을 찾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4분의 1 x제곱 이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랑 조금 틀리는데 기본적으로 축이 2네요. 2. 그래서 2고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일 텐데 우리는 다 그리지 말고 x가 2보다 큰 쪽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만 그리는 겁니다. 이쪽만. 맞아요? 이쪽은 그리면 안 돼요. 이쪽만 그립니다. 그리고 역함수 그래프는 아무래도 이거랑 반대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역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만나는 교점이 생길 겁니다. 이 교점을 찾아서 근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이 부분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왜냐면 이 역함수를 구하면 힘드니까 차라리 우리는 누구랑의 교점을 찾는다? 그대로 y는 x랑의 교점을 찾는 게 빠르고 편하다 이겁니다. 맞죠? 그래서 역함수랑 찾는 것보단 요거랑 찾는 게 낫다. 그리고 이제 꼭지점을 잡혀가 이제 그림을 좀 대략 그린 건데 2를 대입해 보니까 2, 이때 2를 대입해 볼게요. 2 대입하면 4니까 1, 2 대입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2를 대입했더니 2,2네요. 그림이 좀 잘못됐어요. 좀. 그리고 좀 정확히 그려볼게요. 정확히 그리면 2,2입니다. 2,2예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가 이쪽만 그리는 거예요. 그럼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 역함수를 그리지 말고 우리는 y는 x랑의 교점을 찾는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교점 두 개를 찾으면 돼요. 2,2 하나 찾았네요. 요거는. 그럼 요거를 찾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찾을 때는 어떻게 한다? 갖다 놓고 푼다. 누구랑?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과 x랑 갖다 놓고 방정식에 해를 구하면 되고요. 어차피 그림상 보니까 넘겨주니까 2,2가 꼭지점 잡혀니까 아무래도 2하고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을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근의 합을 사용하면 두 근의 합 공식에 의하여 4분의 1분의 2가 돼서 8이 나오네요. 두 근의 합이 8. 아마 인수분해 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6,6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두 근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얘가 6,6으로 나올 겁니다. 됐죠? 13번 보겠습니다. 넓이 구하래요. 이거 되게 쉽습니다. 넓이 구하는 거.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자, 이게 이렇게 숫자가 나왔다는 거는 중구스러운 부분을 어디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냅다 여기다 붙여버리자. 이렇게 붙여버리면 됩니다. 참 쉬운 문제예요. 4 곱하기 2에서 8이 됩니다. 고맙죠. 이런 문제 나오면 정답은 3번. 14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14번 중요해요. 자, 14번은 이 제한된 범위에서 그려야 되는 거죠. 제한된 범위가 나오면 항상 좌표가 중요할 겁니다. 이거 안 보고 하는 학생도 있어요. 안 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딱 보면 이 제한된 범위니까 얘가 뭐 대입해야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5, 어딜 지나지? 마이너스 5를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 4분의니까 3 마이너스 5,3 지나고 바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딱 보니까 마이너스 2, 어딜 지나지? 마이너스 2 대입해볼까? 이렇게. 그럼 이제는 얘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6 지나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또 쉬운 게 얘는 어딜 지나죠 항상? 0,2 지나잖아 얘네들은. 얘는 0,2로 고정이에요. 0,2. 아 대충 보니까 최소값 최대값이 곱이니까 딱 보니까 이거 기울기겠네. A, B가 기울기겠네. 그래서 이거 기울기 구하면 끝나는 거다. 시간 없을 때 이렇게 해주면 돼요. 기울기 구해볼게요. 기울기 이쪽 거부터 기울기 구해볼게요. 0에서 마이너스 5 빼면 5분의 2에서 딴 빼니까 마이너스 1 기울기 나오고요. 자 요거랑 해볼게요. 0에서 마이너스 2 빼니까 2분의 2에서 6 빼니까 마이너스 4. 자 기울기가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과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아이 뭐 대충 최소값 최대값 나오는 건데 A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얘가 A겠구나. 너 B 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차피 곱하는 거네. 곱하면 지금 5분의 2 나오겠네요. 정답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프 그리면서 이런 답은 이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자 그래프 그릴 때는 이제는 정근선의 방정식을 해줘야죠. 자 x 이렇게 자 플러스 2 해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4가 요 정근선을 그려야 되죠. 마이너스 1 콤마 2 정근선 그렸죠. 그리고 이제는 음수니까 얘가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5가 어디쯤 있습니까? 이 정도 있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5에서부터 어디? 마이너스 2까지. 그리고 다 그리지 말고 우리는 요 부분만 그리는 겁니다. 요 부분만. 그래서 선생님 좌표가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5, 어딜 지난다? 3 여기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 6을 지난다. 이렇게. 그리고 이 ax 플러스 2랑 bx 플러스 2는 어떻게 생겼냐? 자, 항상 어딜 지나는 녀석들이냐면 얘는 항상 0,1을 지나는 애들입니다. 그럼 b라는 녀석은 이거보다 커야 돼요. b는 이쪽 이 유리함수부터 커야 돼요. 그럼 b는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크죠. a는 이거보다 작게 그려줘야 될 거예요. 아마 a는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최대치수를 물어보는 건 항상 어디에서 답이 나옵니까? 경계에서 답이 나온다고 이겁니다. 저 경계에서 여기서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작다 크다 나온 거잖아요. b는 이거보다 크다 아닙니까? b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요건 a겠고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a 기울기 b의 기울기 구하면 이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0,2 하고 자 뭐다? 얘랑의 기울기를 구하자. 그죠? 요 기울기 구면 되죠. 그럼 이게 a가 되겠고 뭐 이제 요거랑 이제 기울기 구하는 거죠. 또 다시.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a, b 값이 금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친절하게 또 a가 b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죠. 크다는 거는 이제 음수 쪽에서는 기울기가 작은 게 더 큰 거죠. 아니 절대값이 작은 게.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이 더 작죠. 그래서 그게 a가 되겠죠. 이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됐고요. 15번 보겠습니다. 15번. 15번은 15개의 문자가 있는데 지금 4개의 문자가 있는데 그 다음에 숫자는 1, 2, 3 3개밖에 없어요. 같은 숫자가 작은 수부터 왼쪽으로 와야 돼. 지금 봐봐. 같이 숫자는 작은 수가 왼쪽. 그러니까 숫자는 고정이 돼 있어요. 1, 2, 3 이렇게 와야 돼요. 그리고 문자들이 와야 되는데 이 문자들은 뭐야? 바로 숫자 바로 오른쪽엔 적어도 한 개 이상 문자가 와야 돼. 그럼 문자가 이런 데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자, 1, 2, 3 순서대로 와야 되고요. 문자는 숫자 오른쪽에 반드시 한 개, 적어도 한 개 있어야 돼요. 그럼 A, B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렇죠?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끔 식을 세워서 계산해라 이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가지수 생각해 봅시다. 1, 2, 3은 고정이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이건 한 가지예요. 세우는 방법은. 한 가지 배웠습니다. 1, 2, 3 중에서 읽기. 자, 문자가 있는 스타일을 볼게요. 문자가 이제는 이번엔 좀 이렇게 A, B, C, D가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골고루 쏙쏙쏙쏙 다 들어가는 경우죠. 요 사이에.
이렇게. 그죠? 그럼 숫자 ABCD를 배열하는 방법은 4팩토리언이죠. 24가지가 나옵니다. 맞죠? 24가지. 자, 그래서 24가지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또 어떤 경우겠니?를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는 그 문자가 이번에는 여기에 2개 들어가고 여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 하나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에 2개 들어가야 돼요. 뭐 AB가 이렇게 들어갔지만 뭐 AB가 뭐 지금처럼 뭐 AC로 들어가서 이렇게 2개 이쪽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맞죠? 그럼 이런 형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어떤 녀석이 묶일지를 생각해야 돼요. 묶일 애들. 그럼 문자 ABCD 4개 중에서 이 2개를 여기다 묶여서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죠? 4개 중에 2개를 고를 테죠. 4개 중에 2개를 AC를 골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죠? 어째 4P로 해도 돼요, 이게. 자, 요거를 이제 정리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녀석들이 들어갈 자리는 일단 골라놓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덩어리, 이 덩어리, 이 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는 얘네들을 뿌리는 방법이면 3팩토리언이 되겠죠. 3팩토리언. 됐나요? 그럼 4C 계산하면 6이고요. 2고요. 그 다음에 3팩토리언 하면 6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6 곱하기 2 곱하기 6 하면 72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2개 더 해볼까요? 그 24에다가 72 더하면 얘가 6, 96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됐죠? 이렇게 나눠서 한 겁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 문제예요. 자, 보따리가 나와 있고요. 보따리 나와 있고 보따리 나와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 집합 X의 모든 원소는 이게 성립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맞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F1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다양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F1은 2로도 갈 수 있고요. 3으로도 갈 수 있고 4로도 갈 수 있고 5로도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F1이 갈 수 있는 것부터 차근히 해봅시다. F1이 2로 갔다. 이 경우입니다. 그렇죠? 이 경우 이제 다른 애들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지금 고민하면 되죠. 자, 그러면 F2는 어디로 갈 수 있는 겁니까? 보니까 3으로 갈 수도 있고요. 4로 가도 되고 5로 가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F2가 3으로 가도 되고요. 그죠? 2는 4로 갈 수도 있고요. 2는 5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마다 또 따지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F2가 3으로 갔다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 해볼게요. 3은 어디로 갈까요? 3은 4로 간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죠? 그래야지 되거든요. 3이 5로 가면 4가 4. 그럼 4는 그냥 무조건 한 가지밖에 없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나오고요. 자, 2가 4로 갔다고 칩시다. 이번엔. 다른 경우니까 이제는. 2가 4로 갔어요. 그럼 3은 어디로 갑니까? 3으로 갈 수는 없죠. 얘는 요것밖에 없어요. 3은 5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는 4는 3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도 3가지가 나와요. 3가지. 3가지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라고 하지만 이게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3가지라고 하면 착각하니까. 그래서 요 경우 좀 2가지 찾았어요. F2가 이제는 5로 가는 경우 해볼게요. 그러면 F2가 5로 가면 F3은 3으로 갈 수 없습니다. 무조건. F3은 무조건 1로 가고 이렇게. 그래서 2가 5로 가면 3은 4로 가고요. 4는 3으로 가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F1이 2일 때 지금 3가지가 나옵니다. F1이 2일 때 3가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 F1이 2로 갔잖아요. F1이 이번엔 3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도 생각해야 되겠죠. F1이 3으로 갈 때. 맞죠? 이런 경우도. 그럼 똑같이 F1이
3으로 갈 때도 계산해보면 이거랑 뭐 똑같아요. 얘도 세 가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F1이 2로 갈 때랑 똑같은 경우가 나와요. 뭐 딱히 저기 없기 때문에. 그럼 세 번째도 F1이 요번에는 4로 갈 때도 똑같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수용도를 그려보면 별로 똑같으니까. 근데 문제는 얘가 F1이 5로 갈 때는 좀 틀려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될 때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 5가 이쪽에는 없잖아요. 얘는 F1로는 있으니 없잖아요. 그래서 좀 경우의 수가 조금 틀립니다. 됐죠? 그럼 여기다 다시 해볼게요. 네 번째, F1이 5인 경우. 그럼 2는 자, 갈 수 있는 데가 2로도 갈 수 있고요. 이렇게. 자, 2가 그러면은 2로 가면 큰일 나지. 2로 가면 안 되지. 2가 이제 갈 수 있는 경우는 이제는 2는 못 가니까 3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2가 3. 그럼 3은 4로 가야 되겠죠. 3은 4로 가고. 자, 4는 2로 가고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유경 한 가지 하고. 자, 2가 이제는 이번에는 지우고 갈게요. 자, F1이 5로 갈 때 2가 아까는 3으로 갔잖아요. 이제는 3으로 안 가고 4로 가는 경우로 해볼게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4로 가지. 그럼 3은 못 가니까 2로 가죠. 4는 3 가지 이렇게 됐죠? 그래서 F1이 5일 때는 2가 갈 수 있는 게 3, 2가 갈 수 있는 게 4.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요거는 3, 3, 3, 2. 그래서 11가지가 나옵니다. 됐죠? 요런 문제고요. 원래 문제가 얘가 똑같이 1, 2, 3, 4였으면 4개가 4개로 가는데 서로 다르게 가는 경우죠. 그럼 무조건 9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가 1, 2, 3, 4인데 여기에 특별하게 2, 3, 4, 5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11가지가 나오더라고요. 11가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다른 내신 교재에 있어요. 16번 그래서 3번으로 해결했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17번. 자, 이거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1대1 함수랍니다. 그리고 교집합이 없어요. 합집합은 전체 다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정의역 쪽에 집합 A 쪽에 얘가 1, 2, 3을 넣고요. 그럼 집합 B 쪽에는 뭐가 와야 되죠? 4, 5, 6, 7 이런 식으로 오면 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1대1 함수가 될까요? 이렇게 되면 1대1 함수가 됩니다. 가능해요. 자, 그런데 1대1 함수가 안 되는 경우는 집합 A에 1, 2, 3, 4가 오고요. 집합 B에 오히려 5, 6, 7 더 적게 오면 얘는 절대로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죠. 어떤 하나가 두 군데에 대응될 수 있기 때문에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원소의 개수가 많아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가능성 있는 게 지금 이런 그림 3, 4 형태랑 요번에는 2 몇 개? 반대로 3, 4, 5, 6, 7, 2, 5 형태. 그 다음에 A에 하나만 있는 형태. 그리고 이쪽에는 6개가 있는 형태죠. 2, 3, 4, 5, 6, 7. 여기는 2, 3, 4, 5, 6, 7 이렇게 있는 형태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경우에 따라서 해볼게요. 일단은 3개랑 4개랑 분류해야 되죠. 7개 중에서 왼쪽의 가래를 선택하는 게 3개, 73이에요. 자, 그럼 저절로 오른쪽은 배열됐고요. 이거가 1대1 함수가 되는 거는 y의 ypx죠. 4p3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얘는 7개 중에 2개 고를 거고요. 자, ypx 5p2가 되겠죠. 얘가 갈 수 있는 거 5가지. 그럼 얘는 4가지. 얘는 7c1이고요. 얘는 그냥 6p1이죠. 6가지 이렇게 되겠죠. 갈 수 있는 데가 6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73 해주고 35가 되고요. 24 계산해주면 840 나오고요. 이거 계산 단순 산수예요. 21, 20,
420 나오고요. 21, 20. 얘는 7, 6이 42. 그래서 모조리 다 더하면 이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1302가 나옵니다. 정답은 다 더하면 1302가 나와요. 840, 420, 42 더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 단순하게 했고요. 자, 18번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네. 정신 차리고 봐야 될 겁니다. 18번. 자, 18번 보면 0부터 7까지 서로 다른 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정수 ABCD 다 달라야 돼요. 같은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자리 자연수 중에서 5의 배수이고 5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1의 자리가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첫 번째, D는 0일 때랑 두 번째, D는 5일 때로 나눠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D는 0일 다고 생각해보자. D 0, 그럼 0은 선택된 겁니다. 자, 그럼 D는 0이에요. 여기 0이라고 할게요. 자, C는 이제 0보다 크면 되니까 자, 지금 7개 자연수 있잖아요. 0, 1, 2, 3, 4, 5, 6, 7 이렇게 있는데 C는 0보다 크대요. 그럼 이쪽에 C가 있는 겁니다. 근데 A, B, C 순서로 돼야 돼요. 이렇게 크기가 정해진 경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기 7개 중에서 3개를 골라봐. 네 맘대로 골라봐. 재밌게 골라봐. 이렇게 골랐다 쳐. 2, 4, 5.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얘가 C가 되면 돼요. 이렇게 CBA. 이렇게 배열하면 끝입니다. D가 0인 경우는 73이에요. 7개에서 3개 고르면 끝입니다. 그럼 35가 돼. 35. 73 하면 35입니다. 첫 번째 게임. 자, 개수 찾았고요. 자, D는 5일 때 계산해. D는 5일 때. D는 5를 골랐어요. D는 5를 골랐으면 남는 애들은 0, 1, 2, 3, 4, 5 빼고 6, 7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D는 5라고 나와 있어. D는 5. D는 5입니다. 그럼 D는 5면 C는 두 가지 경우가 또 나오네요. 여기서 두 가지 경우로 또 기억 니은을 나눌게요. C는 6인 경우도 있고 C는 7인 경우도 있죠.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자, C가 6인 경우로 할게요. C가 6인 경우. C가 6인 경우. C는 6입니다. 그죠? C가 6이라고 결정 났어요. 그러면 C가 6이잖아. 6. 그럼 A, B는 어떻게 되냐? 6보다 작은 애예요, 여기. A, B는. 맞죠? 그럼 몇 개 남습니까? 몇 개? 6보다 작은 애들은. 6보다 작은 애들은 5개가 남는데 근데 A는 0이 올 수는 없어요. 0이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A, B, C를 할 건데 C는 6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르는 거 맞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A에 0이 오면 이게 안 되죠. 왜냐면 이게 천의 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럼 A는 0이 될 수는 없고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그럼 일단 어떻게 계산할 걸 고민해야 되겠네요. C는 6이 왔어요. 여기 이제는 5개의 숫자가 있겠죠. 5개. 이 5개 중에서 그대로 2개를 골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숫자가 골라지던 간에 뭐 이렇게 41, 아니 1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A에 누구를 배열하면 되죠? A에 1을 배열하고 C에 4를 배열하면 돼요. A, C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만약에 0을 골라버리면 0하고 만약에 4를 골랐다 쳐요. 이렇게 0하고 4를 고르면 난감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는 뭐가 됩니까? A가 이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전체의 경우는 OC 중에서 그러면 A가 0을 고르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A가 0을 고르는 경우. 그죠? A가 0을 고르는 경우는 안 되잖아요. 그럼 A가 0을 고르는 경우 몇 가지입니까? 요 B는 요 네 가지 나오죠? 네 가지를 빼야 돼요. A가 0, 01, 02, 03, 04 네 가지. A가 0이 되는 경우는 요거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10에서 4 빼서 6개 나와요. 6개. 이쪽 6개입니다. 됐죠? C가 6일 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요번에는 C가 7일 때를 해볼게요.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C가 이제는 7입니다. C는 7이에요. C가 이제 여기서 이제는 A, B 7입니다.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는 고를 수 있는 건 여기서 골라야 되죠. 자, 여기서 몇 개입니까, 그러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에서 이제는 2개를 고르면 여기에 이제 배열될 수 있습니다. 그쵸? 6개 2개 고르면. 근데 문제는 A가 0인 경우는 안 되죠. 그런 경우 01, 02, 03, 04, 06 하나, 둘, 셋, 넷 5개는 안 된다 이겁니다.
a가 0인 경우가 5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산하면 6C 하면 6, 5, 3, 15에서 5를 빼서 5를 빼야지 5. 10, 10개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35 더하기 6 더하기 10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이 나오겠네요. 51. 정답은 2번 이렇게 해주면 돼요. 좀 어려웠던 문제니까 좀 꼼꼼히 챙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19번. 정근선의 방정식. 이거 그냥 이렇게 그죠? x에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fx가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정근선 a는 2고요. b는 4가 됩니다. 자, 우리 구하는 건 f 인버스 2 더하기 4. 즉 우리는 f 인버스 6을 구해보세요 이거죠. 자, f 인버스 6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자, y에 6 대입했을 때 그때 x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전개하면 이쪽으로 넘겨져서 이거 12를 넘겨요. 그러면 얘가 12 더하기 3이 되죠. 2분의 3이 나옵니다. 요 답은 이제 마지막 f 인버스 6의 값은 2분의 3이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19번 이렇게 손쉽게 풀었어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20번은 7개의 숫자가 있는데 서로 다른 7개의 숫자 중에서 4개의 숫자를 택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었다. 근데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를 큰 수부터 차례대로 했을 때 250번째를 찾아라. 그럼 맨 앞에 7이 온 게 제일 큰 거잖아요. 4자리를 했어요. 3개 더 오는데 그러면 이제 7을 썼으니까 남는 숫자는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6개 있죠. 6개. 6개를 차례대로 6, 5, 4, 4 배열하면 되죠. 이게 120까지가 나옵니다. 6, 5, 4 배열. 6 곱하기 5 곱하기 4 하면 그럼 120번째까지는 7이고요. 그다음 6으로 놓고 똑똑똑 해도 마찬가지로 6B 3이 나오면 얘도 120번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누적된 게 벌써 몇 가지가 240까지 찾았어요. 240번째까지. 자, 그럼 이제는 5로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그냥 바로 하면 넘어가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죠. 5 다음에 큰 수는 7이에요. 7. 5, 7. 그럼 땡땡 하면 얘는 5P2가 돼서 그죠? 남는 거는 2개니까 5P. 그럼 얘가 5, 4, 20이 돼서 260이 넘어가 버립니다. 아, 그럼 더 얘도 좀 디테일하게 좀 찾아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5, 7로 하면 안 되고 더 디테일하게 5, 7, 6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5, 7, 6 이렇게 5, 7, 6 이렇게 5, 7, 6 다음에는 이제는 3개가 왔잖아요. 5, 7, 6 3개가 왔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는 건 4가지죠. 4P니까 4가지. 그럼 여기서 244번째까지 찾았습니다. 자, 그럼 5, 7, 6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4가 올 겁니다. 5, 7, 6 다음에 4 올 수 있죠. 여기도 이제 4가지가 와요. 여기 4가지, 여기 4가지. 그럼 우리가 누적된 게 248번째까지 찾았어요. 자, 거의 다 와갔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5, 7 다음에 올 수 있는 거 찾아야 되는데 얘도 이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순서를 찾아야 돼요. 4 다음에 3이 오고요. 가장 큰 숫자는 6이에요. 얘가 249번째입니다. 자, 다 왔네요. 이제 마지막 5, 7, 3, 6 다음에는 4가 올 수 있죠. 자,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20번 이렇게 했고요. 21번 보겠습니다. 루트 x를 y축 방향으로 a만큼 그래프가 1,3을 지난답니다. 1,3을 지난대요. 자, 그럼 일단 이동하기 전에 fx의 식과 정의역 치역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있죠. 정의역 치역 1,3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1 대입하면 3 대입하면 3은 1 플러스 a a 값이 2가 나오죠. 됐죠. 이렇게. 자, 그럼 fx는 자, 이제 완성된 식 볼게요. fx는 루트 x 플러스 2죠. 자, 그럼 정의역 치역을 써볼게요. 자, 정의역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0,2에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예요. x 바 x 0 이상 치역 y 바 y는 2 이상 이렇게 해주면 정의역 치역이 완성됩니다. 1번 했고요. 자, 1번에서 구한 fx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만나는 점의 좌표는 이렇게 해서 여기를 구하면 되죠. y는 x랑의 교점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볍게 루트 x 플러스 2랑 맞죠?
자, y는 x랑의 교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루트 x는 x-2 양변 제곱하면요 이렇게 되죠. 자, 넘겨주고요. 자, 인수분해하면 1,1과 4,4가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1이 왜 안 나오냐면 얘가 가상으로 연결하면 얘가 원래는 이렇게 된 그래프였고요. 8행이도 원래는 이렇게 된 그래프였어요. 아, 그럼 가상으로 예전에 여기서 만났던 겁니다. 자, 1,1은 그래서 예전에 함수가 아니었을 때 만났겠지만 지금 함수 입장에서 만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4,4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4만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x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는 4를 구해주면 되겠죠. x좌표 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됐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